여러분, 만약에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을 포항해서 이 세상 모든 게 사실은 거대한 파동이라면 어떨 것 같으세요? 좀 뜬금없죠? 근데 이게 바로 우리의 상식을 그냥 완전히 뒤집어버린 한 노벨상 수상 아이디어에서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저랑 같이 이 놀라운 아이디어를 따라가 보면서 우주를 보는 새로운 눈을 한번 떠보는 거죠. 자, 모든 건요, 정말 수세기 동안 네로라 하는 과학자들의 밤잠을 설치게 만들었던 바로 이 질문 하나에서 시작됐습니다. 빛의 정체는 도대체 뭘까? 이게 파동일까? 아니면 입자일까?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미스터리의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좋아요. 그럼 이야기의 첫 장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시간을 한참 거슬러 올라가서요. 바로 그 유명한 아이작 뉴턴의 시대로 가보겠습니다. 이 당시 빛을 두고 두 개의 이론이 정말 팽팽하게 맞서고 있었어요. 한쪽에서는 이런 주장을 했어요. 빛은 아주 작은 알갱이들, 그러니까 입자들이 날아가는 거다. 이게 바로 입자설이고요. 다른 쪽에서는 아니다. 빛은 물결처럼 퍼져나가는 파동이다. 이게 파동설이었죠. 근데 여기서 진짜 재밌는 게 뭐냐면요. 처음에는 이 두 이론이 둘 다 빛이 왜 직진하는지 같은 아주 기본적인 현상을 너무나 그럴듯하게 설명했다는 거예요. 이러니 논쟁이 팽팽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이 두 아이디어는요, 어느 한쪽이 쉽게 이기질 못하고, 무려 수백 년 동안이나 내가 진실이다 하면서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진짜 말 그대로 세계의 대결이었던 거죠. 그런데 19세기가 되면서 이 길고 길었던 전쟁에 드디어 끝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마침내 한쪽이 완벽한 승리를 거둔 것처럼 보였거든요. 승부를 결정지은 증거는 바로 회절이라는 현상이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빛이 아주 좁은 틈을 지나갈 때요, 마치 물결이 장애물을 만나서 퍼져나가듯이 밝고 어두운 줄무늬를 쫙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건 입자, 그러니까 알갱이라고 생각하면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거였어요. 바로 이 발견이 파동소리의 승리에 그냥 쐐기를 박아버린 겁니다. 이제 게임 끝. 기나긴 논쟁은 끝났고 모든 교과서에는 이렇게 딱 적히게 됐죠. 빛은 파동이다. 더 이상 다른 의견은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19세기 과학자들은 세상을 아주 깔끔하게 두 개의 상자에 나눠 담았어요. 한쪽 상자에는 빛처럼 파동인 것들을, 다른 상자에는 원자나 전자처럼 입자인 것들을요. 모든 게 제자리에 있는 아주 명확하고 질서정연한 그림이었죠. 하지만 바로 그때였습니다. 정말 아무도 예상 못한 새로운 증거가 툭 튀어나오면서 이미 다 끝난 줄 알았던 이 사건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엄청난 반전이었죠. 과학자들이 좀 이상한 현상을 발견했거든요. 어떤 물질에 빛을 쏘면 전자가 튀어나와요. 근데 이상한 게 뭐냐면 빛을 아무리 세게, 그러니까 엄청 밝게 비춰도 튀어나오는 전자의 속도는 똑같은 거예요. 대신 전자의 개수만 많아지고요. 이게 왜 이상하냐면 파동 이론대로라면 센 파도, 즉 밝은 빛을 맞으면 더 세게 밀려나야, 즉 전자가 더 빨리 튀어나와야 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이건 파동 이론으로는 절대 설명할 수 없는 미스터리였습니다. 이 알쏭달쏭한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뿐이었습니다. 빛이 파동이 아니라 에너지를 가진 총알 같은 입자들의 흐름이라고 보는 거죠. 네, 맞아요. 이미 끝났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입자설이 다시 등장한 순간입니다. 이러니까 이제 물리학계가 그야말로 대혼란에 빠지는 겁니다. 아니, 회절을 보면 빛은 분명히 파동인데 방금 본 현상을 보면 또 분명히 입자란 말이죠. 도대체 어떻게 빛 하나가 동시에 파동이면서 입자일 수가 있는 걸까요? 말이 안 되잖아요. 바로 이 대혼란의 한복판에 우리 이야기의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젊은 물리학자 루이 드브로이. 그는 정말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아주 파격적인 아이디어를 던집니다. 드브로이는요, 이 문제의 판을 아예 뒤집어버리는 질문을 하나 던졌어요. 그때까지 모두가 빛의 정체에만 매달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는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잠깐만, 파동인 빛이 입자처럼 행동할 수 있다고? 그렇다면 반대로 전자 같은 입자도 파동처럼 행동할 수 있는 거 아닐까? 이건 정말 엄청나게 대담한 생각이었습니다. 나중에 노벨위원회에서도 말했지만 당시에는 그의 주장을 뒷받침해줄 실험 증거가 단 하나도 없었어요. 정말 순전히 그의 상상력과 논리에서 나온 아이디어였던 거죠.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실험을 통해 그의 생각이 맞았다는 게 증명된 거예요. 과학자들이 전자를 빛처럼 아주 좁은 틈에 쐈더니 글쎄
빛이랑 똑같은 회절 무늬를 만들어낸 겁니다. 입자인 줄로만 알았던 물질이 정말로 파동처럼 행동한다는 게 밝혀진 역사적인 순간이었죠. 그리고 이 위대한 발견으로 루이 드브로이는 1929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게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그럼 이 발견이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드브로이의 이 아이디어가 우리가 세상을 보는 방식을 어떻게 영원히 바꿔놓았을까요? 그 결과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파동의 세계와 입자의 세계를 나누던 그 단단한 벽이 그냥 무너져 내린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는 모든 것이 하나로 이어진 새로운 우주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더 이상 파동 따로, 입자 따로가 아니었던 거죠.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핵심은 이겁니다. 물질과 에너지를, 또 입자와 파동을 구분했던 건 사실 우리의 착각이었다는 것. 실제로는 그냥 하나의 우주만 존재하고요. 그 안에 있는 빛, 전자, 원자, 그리고 바로 우리 자신을 포함한 모든 것이 파동이면서 동시에 입자인 그런 이중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노벨상 연설에서 한 연사가 스웨덴시의 한 구절을 인용했는데요. 이 거대한 우주의 원리가 우리 삶과도 맞닿아 있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서 참 인상 깊습니다. 나의 삶은 하나의 파동이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수많은 입자들로 이루어져 있죠? 그렇다면 드브로이의 발견이 말해주듯이 여러분 자신도 결국 이 우주에 존재하는 하나의 거대한 파동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 놀라운 생각을 곱씹어 보시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